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탄핵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 30번의 탄핵소추와 41건의 단독 입법 처리로 협치를 대한민국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입법, 행정, 사법을 움켜쥔 독재 정권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누려온 일상을 보호하고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전쟁입니다. 서서 죽을 각오로 싸워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누구를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이미 18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것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압도적으로 이길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결정할 선택의 순간입니다. 국민, 중산층, 실용, 오직 그 마음 하나로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소중하고 평화로운 일상,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같은 중산층과 넥타이 부대가 없었다면 민주화의 평생 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각해보니까 한국은 공휴일이네요. 내일까지. 아이고, 이게 필리핀에 있다 보니까 한국이 공휴일인 걸 몰랐어요. 아이고, 잘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열받고 그럴 때는 뭐 일이라도 하는 게 난데 이렇게 또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더 분노가 끌어올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한송님, 화가 침입니다. 경선 룰 바꾸고 김옥균 프로젝트 가동. 당장 탈퇴하고 싶지만 한 후보님 때문에 참아냅니다. 극우 유튜버들 총동원해서 한두 건 가발 뽕뿌라 인신공격 화가 치밀고요. 절대 투표 안 하죠. 그 중상모략 전행 일단 가짜 유튜버들의 공격에 분노를 느낍니다. 민님 자통당서 우르르 당에 가입하고 그 사람들 투표권 한 달도 다 줬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애플민트님, 공작의 달인들이에요. 한동훈 배제하려고 똘똘 뭉쳤다는 예의가 있네요. 룰 바꾸고 바꿀 때 수상하다 생각했어요. 신화세븐님, 한동훈 순진하게 당하셨네요. 애플민트님, 한동훈 주변에 순둥이들만 있어요. 잔머리 굴려서 치고 나가는 사람도 좀 있어야 하는데 좀 답답해요. 장영숙님, 투표 거절하지 맙시다. 예, 수호지실님, 예, 반갑습니다. 장수봉님, 우울하게 보낸 하루입니다. 민주당원 5명을 섭외했었는데 모두 돌아섰어요. 윤건희 대통령보다. 는 이재명이 좋다네요. 이재명 경북도 청 방문 때 전례 없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한동훈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보성님, 우리 가족 8명 투표 안 하기로 합의. 이재명 오늘 지방에 엄청 사람들이 많이 나온 김문수로 택도 없어 보여요. 국힘은 망해봐야 합니다. 김정희님, 내란당 다 구속시켜야 돼요. 서준채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멤버십가에 검사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준채님. 예, 예, 주니키님, 예, 안녕하세요. 블루마운트님, 대표님 잘 듣겠습니다. 예, 열정님, 빨간 날 방송 좋아요. 예, 오늘 제가, 휴일인지 몰랐어요. 예, 나라나오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누르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달라는 나른한 오우님의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주니키님 공지사항 한통령 방송 끝나고 9시 반에 한동훈 라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가능하면 9시에 끝내겠습니다. 9시 반에 또 우리 한동훈 대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이고 시호님 이제는 정신 가다듬고 열심히들 해보자요. 예, 정말. 그래서 저도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본격적으로 향후 행보에 대한 한동훈 대표는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방송 한통령 25년 5월 5일 방송 한통령 분석 한동훈 향후 행보 컨설팅 방송 이거를 시리즈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야? 한동훈 국회 경선에서 이길 수 없는 3가지 핵심 이유. 자, 여기 그 자료를 보니까 제가 오늘 썸네일로 쓴 거, 총 김문수가 56%, 그 다음에 한동훈이 43%, 당원에서는 압도적으로 김문수가 이겼습니다. 61%, 38%.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51%, 48%. 이렇게 해서 김문수가 최종 합격이 됐다. 이 의미가 뭔지 제가 좀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내일은 뭐를 할, 이미 다, 썸네일이 3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내일은 뭐를 할 거냐. 지금 뭐, 김문수가 선대위원장으로 한동훈을 지명했다고 해요. 뭐, 안철수도 지명하고, 이렇게 쭉 지명했는데, 안철수는 선대위장을 거절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동훈은 어떻게, 뭐, 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맡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가? 세 가지 핵심 이유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일 또 방송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날은 무슨 방송을 할 거냐? 한동훈 탈락 후에 지지자들의 반응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탈당한다. 그리고 6월 3일 날 투표 안 하겠다. 탈당한다와 투표 안 하겠다에 지금 강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탈당한 분도 꽤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수요일 날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 말씀을 한번 수요일 날.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지금 계속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는데 그런 현상과 반응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제가 컨설팅 경륜 20년 된다고 그랬잖아요. 20년 경륜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제가 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삼과 영성 TV 요거 이제 별개의 채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방송을 갖다가 두 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한통령 채널이 있고 또 다른 채널은 뭐냐?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저녁에 하는 삼과 영성 TV라는 채널이 있다. 자, 어제 이거 방송한 건데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 한동훈 마음에 평정심을 기원하면서 하는 방송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2,000명이 훨씬 넘게 보셨습니다. 이 방송을 갖다가 지금 클릭 수가 2,000을 훨씬 뛰어넘었는데 시간 되시면 그 유튜브에서 삼과 영성 TV 이렇게 검색을 하셔갖고 이 방송을 꼭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영적 세계의 얘기입니다. 이 현상을 갖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낼 거냐라는 취지로 삼과 영성 TV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아, 보성님, 한덕수는 경심이 안 하고 대선 난다는 거 아니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김문수를 자꾸 압박을 하고 매달리느냐 하면 이거는요 권성동도 결정할 수 없고 권영세도 결정할 수 없고 아무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원들이 이미 뽑아놨기 때문에 김문수가 양보하면은 양보하는 거예요. 그냥 대선 후보자가 좋은 뭐 이러이러한 명분을 갖고 그냥 한덕수를 양보하겠다. 이러면 그냥 양보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도 있죠. 그 김문수가 내가 보니까 내가 깜냥이 안 되더라. 그냥 한동훈한테 내가 양보하겠다. 그래도 양보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시 야 한동훈 네가 받아라 하고 양보하면 그건 그냥 대선 후보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친윤들 뭐 김건희나 윤석열, 권성동, 원유세가 처음부터 김문수는 생각을 안 했어요. 김문수는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한독수가 준비될 때까지 시간 끄는 용도로 김문수를 쓰고 그래서 김문수를 당선시킨 다음에 김문수는 우리말을 갖다가 100% 들을 거다라는 확신으로 그래서 김문수를 막 김문수가 깜냥이 돼서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그 김문수 뒤에 미는 그 세력 집중적으로 거기에 의도적으로 투표해 갖고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후보자가 된 다음에 야 너 한국수한테 양보해라 그러 제가 양보해야죠 하고 물러설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지금 김문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김재원을 갖다가 지금 비서실장으로 했는데 장동혁은 역시 배신을 때렸어요. 김문수가 사무총장을 갖다가 장동혁을 세웠는데 그랬는데 장동혁이 배신 때리고 그래갖고 가는 바람에 이양수가 다시 그 사무총장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이양수는 뭐 완전히 김건희 편이죠. 자, 그랬는데 지금 그 핵심이 뭐예요? 김재원 있잖아요. 우리 최고위원 했었던 그 김재원을 갖다가 비서실장으로 했는데 드디어 이제 김재원이 한독수를 갖다가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나왔습니다. 그 공격 중에 압권이 그거죠. 너
그러니까 한덕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당비 이론 한 푼이라도 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힘당의 후보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냥 까대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한덕수는 거기서 얘기할 게 없잖아요. 아니, 당비를 여태까지 이론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딜레마는 뭐냐? 김문수가 물러설 줄 알았는데 양보를 안 한다. 아, 거기다가 또 김재원까지 합세를 했다. 그래갖고 이거 쉽지 않다. 지금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이제 싸움이 난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친윤하고 그다음에 김문수 패거리하고 서로 양보를 해라, 양보 못 싸움이 나.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은 물 건너간 거예요. 예, 대통령 그냥 이재명이 된다.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합시다. 자, 음, 아, 또 여러분이 좀 써주신 글이 있어서 잠깐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행기 구로님, 탈당 금지 한동훈 채널 100만 운동. 예, 지금 이제 실버가 됐다고 그래요. 10만 명이 넘어갔고 그 한동훈입니다라는 그 우리 라방하는 채널이 있잖아요. 예, 실버 타이틀이 됐다고 합니다. 시민님 탈당 안 합니다. 지금 당 가입 중입니다. 한수미님 탈당도 안 하고 투표도 할 겁니다. 조니키님 한동훈은 손이 부서지라 지지자들 한꺼번에 3명 4명 손도 잡아주는데 짓은 피습 모의 제보 있다면서 악수 못한다고 거절. 지금 그 이재명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말년병장이죠. 그 떨어지는 가랑잎도 피해 다니는 왜 아니 대통령이 뭐 100% 됐는데 이거 재수 없이 뭐 누가 찔리거나 뭐 이렇게 해 갖고 그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가랑잎도 지금 피해 다니는 상황이 이재명이죠. 예, 서인정님, 한덕수, 김문수, 윤건희, 김희자들 좋아하는 인간들 나라 살린다고 사형 나온다. 정과 7범 못 찍어 빼빼다 해체해야 된다. 한수미님, 피습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 송달 안 받으려고 수작이겠죠. 예, 시호님, 장지도부 끝났으면 사퇴해야지. 왜 간독수를 붙들고 꼬장부리나 저러니 망한다는 소리를 듣지. 예, 그렇습니다. 예, 쪼니키님, 아이고, 예, 그렇고요. 한수민님, 민주당 팔아가고 있어요. 이종칠님, 죄명이 개딸 30명 양성하여 일당국제 만들어질 듯 책임당원 배가하여 준비했었으면 오늘의 패배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이라도 책임당원 30만 운동하여 한동훈과 함께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받들어 이룹시다. 제가 그 세 가지 이유, 경선에서 왜 통과를 못하느냐, 국힘만의 경선에서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이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호님, 열심히들 싸워봐라. 우리는 똘똘 뭉친다. 다음을 기다린다. 예, M건님, 김문수도 최근 입당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김문수도 최근에 입당했죠. 이것 때문에, 경선 때문에. 한수미님,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음. 사랑한다님, 오늘 9시 30분 대표님, 라방이 있다고 합니다. 예, 쭈니키님이 이미 공지를 했죠. 자, 여러분, 라방의 실접속사가 한 10만 명 되지 않을까요? 궁금한 사람 다 들어올 것 같아. 예? 접속사가 한 10만 명쯤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토요일 날 그 발표가 나고, 거기부터 이제, 이어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토요일 날, 발표는 이렇게 났죠. 그, 당원 투표, 61%, 그 다음에 한동훈 38%. 생각보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당원 투표. 제가 그 이유를 갖다가 한번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저는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한동훈이 이길 줄 알았는데, 국민 여론조사에도 졌단 말이에요. 김문수가 51.8, 한동훈이 41.1. 그래서 정말 납득하지 못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결과는 이렇게 발표가 됐고, 그래갖고 제가 그게 믿기지가 않아갖고, 바로 토요일 날, 제가
한통영 채널 게시판에다가 좀 서베이를 좀 하자. 긴급 설문조사. 이렇게 해갖고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인지. 한동훈 대표는 윤건희와 쌍권 중심의 친윤 세력들 철밥통 지키기를 넘지 못하고 낙마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한동훈 대표 다음 정치 행보에 대해 긴급 설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택 1. 한동훈 대표는 윤건희와 친윤 세력의 철밥통 지키기 때문에 낙마했지만 지속적으로 국힘에 있어야 한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기 위해 또다시 국힘 안에서 경선을 치러야 된다. 선택 2는 뭐냐면 6월 4일 날, 6월 3일이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 4일 날 대선 끝나고 한동훈 신당 창당을 갖다가 서원하고 창당한 후에 신당 후보로 내년에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해야 된다. 이게 선택 2였습니다. 자, 현재까지 제가 이걸 캡처하기 한 2시간 전에 캡처했나요? 캡처하기 때까지 2,000명이 투표했고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2,000명이 투표를 했고 2,000명 중에 14%가 국힘에 잔류해갖고 또다시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국힘에서 경선을 해야 된다가 14%, 그 다음에 6월 4일에 한동훈 신당 창당 후에 신당 후보로 서울시장 출마해야 된다가 8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이 923분, 그 다음에 댓글이 달린 게 지금 한 235개. 혹시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이거 투표를 안 하신 분은요, 그 게시판에 가시면 돼요. 한통영 채널의 그 게시판에 가시면 이 투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의사 표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170분이 시작할 때 벌써 보고 계셨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토요일 날 이런 정말 믿기지 않는 사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긴급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러분들 왜 저희 단톡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통영 채널에. 단톡방에 올려주신 거를 몇 개를 좀 캡처를 해봤는데 뭐 이런 거예요. 자, 어느 기자의 말이 이렇답니다. 굳이 경선 룰을 바꿨고, 굳이 토론 방식을 바꿨고, 굳이 치열한 토론이 아닌 예능식을 택했고, 굳이 당비 한 달 낸 일반 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줬고, 굳이 결선 투표를 끼워 넣었다. 한동훈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 무서운 사람을 이재명과 싸우는 무기로 쓰지. 보수가 이렇게 멍청한지 어제 처절한 느낌이다. 이렇게 그 발표 난 다음에 허탈함을 표했습니다. 5월 4일이죠. 어제 쓴 글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그 구독자이신 그 열정님께서 어벤져스 전략회의에 어제 방송이죠. 어제 어벤져스 전략회의에 이렇게 댓글을 썼다고 그래요. 이거 아니까 열정님이 올려주신 캡처입니다. 6월 4일 한동훈 신당 창당이 정답, 국힘은 개혁이 불가능 확인, 한동훈 어벤져스 화이팅 이렇게 했더니 댓글이 뭐 맞아요, 희망이 안 보여요 하고 그 열정님께서 의외로 신당 창당에 공감하시는 분이 많더라 이렇게 하고 캡처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오늘 그 한동훈 대표가 직접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당원 가입, 우리는 당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원 가입 지금 독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직접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원 가입을 해달라, 독려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뭐냐면 토요일 날 발표가 났잖아요. 토요일 날 발표가 나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당원 동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선 저희 도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더욱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진정한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맑은 날도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늘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언제나 국민이 먼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한동훈 대표가 여러분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갖고 있는 채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통 채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페이스북이 있고요. 페이스북에 똑같은 글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카톡이 있잖아요. 카톡에도 한동훈 채널 해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거 캡처한 거는 한동훈 채널, 카톡에 있는 채널 거기서 캡처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즐겨보는 그 유튜브, 한동훈입니다. 그 유튜브, 라방을 즐겨보는데, 어쨌든 좀 다양한 채널을 이번에 확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혹시 좀 설득이 가능하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한 대로, 당원 가입을 좀 격려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반가운 소식은 뭔가 한통령 채널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저희 채널, 제가 페이스북에도 그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그 한동훈 대표가 직접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힘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갖다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에 한동훈 대표님만한 정치인이 없습니다. 한통령이 될 때까지 응원합시다. 한동훈, 한통령 채널을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한통령 채널을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대표님이 한통령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의 애통해하는 마음을 아십니다. 한통령 페북에 한동훈 대표님이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힘내세요.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 힘내세요. 한통령 구독자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힘내세요. 그래서 제가 게시판에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할 얘기 그 세 가지 왜 저는 향후 앞으로도 한동훈 대표가 국힘 안에서 그게 무슨 경선이 됐건 지금 이제 가능성 있는 거는 당대표 경선이죠. 그죠? 대선 끝나면 당대표. 근데 뭐 그걸 갖다가 당대표를 안 뽑고 그냥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내년 뭐 지방선거까지 그냥 뭐 그렇게 간다. 지금의 비대위 체제로 그냥 당대표 선거를 안 하겠다는 거지. 왜 한동훈이 나타날까 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당대표 선거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내년 6월 3일 날 지방선거 있죠. 지방선거 때 뭐 공천을 받으려면 또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서울시장을 나온다? 그럼 경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선을 할 때 이제는 한동훈이 좀 이기가 힘들 것 같다. 그게 왜 그러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를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윤건이 쌍권 철밥통 지키기 결사항전. 이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향후에도 경선 통과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친윤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한동훈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자기네들은 어떻게 되죠? 구태청산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쓸려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이퀄 우리의 죽음이다. 이 공식이 설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태청산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지 간에 버티고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걔네들이 지금 자기의 죽음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한 짓이 뭐냐? 황우여를 일단은 뽑았습니다. 황우여를 위원장으로 뽑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윤통이 계속 사람을 만났어요. 저에게 보세요. 국힘의 소속 인사들 전환길치까지 관저로 초대했다. 용산 대통령실 조리사들을 불렀던 걸로 안다. 그다음에 파면 이후 거의 매일 외부인이 참석하는 식사. 그러니까 계속 파티를 하면서 계속 만찬을 하면서 이놈 저놈 계속 불렀다는 거야. 뭐 때문에? 한동훈을 막아야 된다. 한동훈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야, 너 출마해라. 네가 출마해서 한동훈을 죽여라. 해서 나경원 얘기는 공식적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채널A 단독으로 윤 전 대통령 나경원 만나 나라 위에 역할을 해야 된다. 대선 출마 고려해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 나경원이 윤통이 바람 잡는 바람에 대선 출마했죠. 자, 그러고 났더니 이거 뭐야? 나경원 것도 부족하네. 그러면 또 그다음에 또 누구를 갖다가 해야겠습니까? 김문수. 자, 그래갖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경원 출마하고 김문수 장관직 사퇴하고 윤석열하고 통화를 했다.
그랬더니 김문수가 그 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고생만 했다. 잘해봐라 하고 격려를 받았다. 잘해갖고 한동훈을 꼭 네가 죽여라. 이렇게 격려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계속 핵심 인물을 만나면서 인해 전술이죠. 그러니까 나경원, 뭐 김문수, 뭐 한덕수 이런 식으로 인해 전술을 계속 써갖고 한동훈 죽이기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작업이 들어가느냐, 완전 극우 유튜버들을 갖다가 이용해갖고 한동훈의 충격 몰락, 배신자 심판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하고 계속 경선 기간 동안에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극우 유튜버들은 아주 열을 올리면서 한동훈을 까댔습니다. 계속 한동훈 죽이기에 몰두를 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황우여가 위원장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이양수가 사무총장인데, 이양수가 누굽니까? 완전 친윤 중에 꼴통 친윤 아닙니까? 이 이양수가 대선 룰을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우리는 3차로 했다. 그래갖고 2인 경선이 없던 거를 갖다가 껴넣었어요. 양자 대결을 껴넣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양수가 2인 경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반드시 필요할까요? 한동훈을 죽이려면 반드시 우리는 2인 경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룰을 그렇게 바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는 대로 8명 중에 4명 뽑고 4명 중에 2명 뽑고 2명 중에 1명 뽑는데 결국은 어디서 걸렸느냐? 2인 경선에서 걸렸다. 그래갖고 왜 걸리죠? 김문수 쪽으로 몰표를 던진가? 이게 뭐야, 뭐 안철수하고 뭐 이렇게 나와지는 게 표가 갈릴 수 있잖아요. 뭐 홍준표, 김문수 표가 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인 경선을 해갖고 이 갈림표를 갖다가 한 군데 집중적으로 화력을 갖다가 지금 뭐 안철수가 되던 김문수가 되던 홍준표가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걔네들은 무조건 한동훈만 죽이면 되니까. 그래서 경선 룰을 이렇게 바꿔가면서까지 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 어떤 짓을 했느냐. 경선은 경선대로 갖고 가는데 이 경선을 갖다가 희화화시키고 이거 맥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동시에 뭐를 띄웠습니까? 한덕수 출마론을 갖다가 경선 시작하기도 전에 띄웠다. 이 출마론의 시작은 이거죠. 자기가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다. 근데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더니 한덕수를 갖다가 유력한 대선 후보로 소개를 하더라. 그래갖고 트럼프가 한덕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 대선 나갈 겁니까? 이고 첫 질문이 그거였다. 그렇게 해서 바람을 잡기 시작한 거죠. 야, 트럼프도 인정해주는 대선 후보다. 라는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교묘하게 그 트럼프의 전화통화를 이용해갖고 그렇게 해서 대선 나갈 거냐. 당신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들었다. 대선 나갈 거냐. 그레이트 콜이다. 아니, 우리가 들었습니까? 예? 한덕수하고 트럼프가 통하는 거 우리 들었어요? 아니, 한덕수 뭐 총리실에서 이랬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그걸 갖다가 뭐 녹취를 한 걸 들었어. 뭘 했어.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바람을 잡고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한동훈이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예,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구태가 청산이 안 되려면 끝까지 우리 철밥통을 지키려면 어떻게든지 힘을 모아서 일단은 한동훈을 죽여야 된다에 의기투합을 다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덕수 철출론을 갖다가 한 달 전부터 바람을 피우다가 드디어 결국은 이제 한 달 후에 경선이 다 끝난 다음에 커밍아웃을 했다. 그래서 후보로 나오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김문수가 양보를 안 한다. 거기에 지금 딜레마로 막혀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왜 앞으로도 한동훈이 이 경선을 통과하기 힘드냐 하면 얘네들은요,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암만 강성 지지자라고 그래도 한동훈한테 목숨 걸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생업하고 뭐 우리가 죽습니까? 우리 수입이 줄어드나요? 우리가 감옥을 가나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
하지만 얘네들은 다르단 말이야. 구태가 청산이 되면 얘네는 감옥 갈 수도 있고, 얘네들은 그냥 말라 죽을 수도 있고, 수입이 단절해갖고, 쫄쫄 굶을 수도 있고, 이거 자기 재산 지키는 문제하고 직결이 되고, 자기 가족의 부귀영화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 양보할 수 없는 거죠. 한동훈한테 절대 양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아까 그 뭐야 어떤 분이 얘기한 대로 제가 짤을 보여드렸잖아요. 일단은 뭐야 경선룰을 갖다가 확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투표권을 갖다가 무조건 당원 가입하자마자 한 번만 당비를 내도 다 투표권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약 15만 명이 그 2단 종포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뭐 통일교나 신천지나 뭐 이런 정광훈 목사 사랑의 제일교회나 어떤 2단 종파들의 멤버들이 약 15만 명이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들이 SNS에서 엄청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죠. 왜? 당원 가입하자마자 돈을 내면 되니까. 한 번이라도,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이라잖아.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 100% 그냥 15명이 100% 새로운 투표권을 가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경선룰을 갖다 완전 바뀌고, 투표룰도 완전히 바뀌고, 그 다음에, 투표권자의 그 어떤 그 조건도 완전히 뒤바꿔갖고, 다 뭐에 초점을 맞췄느냐? 한동훈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론 진행한 거 보세요. 토론 진행이요. 한동훈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토론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다가 MBTI 코드 걸어놓을 때부터 제가 알아봤어요. 무슨 장난합니까? 무슨 예능 찍습니까? 예? 아니 국힘 토론에 지금 대통령이 되냐 마냐를 갖다가 후보를 선출하는데 무슨 예능 무슨 뒤에 MBTI 코드하고 뭐 좋아하는 게 뭐고 뭐가 어쩌고 그 사회자의 질문 그 스타일을 보세요. 그게 뭐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그게? 그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뭐 청년들 나와갖고 뭐 이게 좋습니까 저게 좋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 완전히 예능 보는 거였어요. 예능. 오락, 가족 오락관, 토론이 아니라, 정치 토론이 아니라 가족 오락관, 예능. 그러면 포맷을 갖다가 왜 그런 식으로 포맷을 갖다 짰느냐. 그 1시간 반이라는 그 포맷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예능식으로, 장난식으로 짰느냐. 그건 뭐냐면, 한동훈의 진가를 갖다가 죽이고, 그 1시간 반 동안에 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한동훈의 배신자론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포맷이었어요. 토론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같은 경우에 토론하다가 그 8명 토론할 때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한동훈한테 어딜 감히 대선 후보로 나오느냐. 당장 사퇴해라. 지금이라도 사퇴해라. 왜?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 우리 시대 때 이런 얘기 있어요. 너 같은 놈이 감히 고개를 갖다가 하늘로 쳐들고 살고 있느냐. 하늘고 쳐들고 살지라는 뭐래요? 꼬라박고 죽으라는 거잖아요. 나경원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김문수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한동훈. 그런데 어떻게 배신을 때리냐. 무려 1시간 반 동안에 8번을 갖다가 반복해 갖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한동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완전 배신자 프레임을 갖다가 공격하기 딱 좋은 그런 포맷으로 갔기 때문에 한동훈이 그냥 그걸 갖다가 당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캠프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윤희석 수석 대변인의 얘기입니다. 한번 윤희석 수석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가시죠. 제가 이거 쇼츠 영상으로 지금 한동영 채널에 올려놨는데 그 윤희석 수석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 룰이 우리가 순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그 룰이 엄청나게 지금 한동훈한테 불리할 줄 알았으나 뭐라고요? 바꿀 힘이 없었다. 거기에 대항할 힘이 없었다. 우리는. 예? 왜 룰이 이렇게 불공정하냐? 하고 대들 힘이 없었다는 거야. 예? 그 얘기 실토를 갖다가 윤석 대변인이 결국은 탈락한 이후에 그 MBC의 그 4명이 하는 그 토론에 있었어요. 그 토요일 이후에 탈락이 결정된 이후에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한 거를 갖다가 편집을 해서 그래서 제가 올린 게 지금 1분 30초짜리인데요. 그게 떠 있습니다.
뭐 언제든지 한통용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자, 이방 예의가 나왔으니까 뭐 1분 30초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고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험과 탄핵에 대한 저희의 입장,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설득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저희의 설득하는 능력이나 메시지 전달이 부족했다. 부족함을 자인하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벌써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두 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경험과 탄핵에 대한 저희의 입장. 네, 여러분 보신 대로 윤희석 대변인이 그때 상황을 갖다가 회고하면서 정말 이게 불공정한 줄 알고 말도 안 되는 룰이 있지 않지만 알았지만 우리가 뭐예요? 왜 따라갈 수밖에 없었냐? 우리는 힘이 없었다. 예,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를 썼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왜 해피워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해피워크가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정말 고육지책이요. 어쩔 수 없이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해피워크를 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국힘 지도부가 한동훈 죽이기를 했다는 거를 한동훈 캠프가 너무 잘 알죠. 왜 경선 루브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건 한동훈을 죽이기 위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시나리오가 짜여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국힘 지도부가 한동훈을 안 도와줄 걸 알아요. 최종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국힘 지도부는 한동훈을 갖다가 선거운동을 안 해줄 걸 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동훈은 경선을 하면서 대선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경선하고 대선 운동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경선은요, 정해 있잖아요. 당원 50, 그 다음에 일반인 50 이렇게 정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인을 하는 게 아니죠. 당원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갖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게 경선에서 이기는 방법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당원들이 뭐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막 무슨 뭐 공원에도 찾아오고 석촌호도 다 찾아오고 그럽니까? 아니죠. 당원을 공략하려면 어떤 조직력을 갖고 당협위원장들을 갖다가 설득을 하고 그 당협위원장을 통해서 그 지역의 당원들을 설득하고, 이 선거 방법이 좀 다르잖아요. 선거운동 방법이 달라야 되잖아요, 경선을 할 때는. 그거를 갖다가 한동훈이 몰랐을까요? 알죠. 알지만 이미 거기서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왜? 이미 친윤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이라는 거를 갖다가 당원들이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니 결과로 나왔잖아요. 당원들이 안 움직이는 결과가 38%라는 결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피워크를 택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사람을 몰아다니고 그래도 이걸 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경선의 선거운동 방식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대선의 선거운동 방식은 해피워크가 맞아요. 하지만 경선의 선거운동 방식은 해피워크로 가면 안 됐던 거죠. 예. 하지만 그나마 할 게 없으니까 그거를 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젠 뭐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윤희석이 얘기한 대로 아예 당대표 선거를 갖다가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왜? 한동훈이 다시 컴백할까 봐 무서워 갖고 한동훈을 이제 죽여놨는데 또 살아남으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친윤은요. 친윤 쪽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하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양잿물이라도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가끔 하지 않습니까? 친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양잿물이라도 마셔야 된다."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무조건 한동훈은 죽여야 된다. 국힘에서 한동훈은 발붙이면 안 된다. 무조건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경선룰과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뭐야 인공군의 인해 전술로다가 결국 한동훈을 갖다가 죽이는 데 성공한 거죠, 이번에. 자, 그게 첫 번째예요. 윤건희와 쌍곤의 철밥통 지키기를 결사항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경선에서 다음에 경선할 때에도 이기기가 힘들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국힘에서 한동훈의 63% 지지율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더 이상 63%의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느냐. 그 이유는 이걸 갖다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제가 이 표를 갖다가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63%의 지지율이 나온 건 뭐냐면 24년 7월이에요. 24년 7월에 국민의 당대선 경우 때 한동훈이 63% 지지로 당선이 됐죠.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 계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정치적인 IMF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계엄 이전의 모든 건 다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걸 갖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네. 네, 맞지가 않아요. 이게 IMF 이전 거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이후 거하고. 그러니까 이걸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12월 달에 계엄이 있지 않았습니까? 12월 3일 날. 그때 이거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언론에 아주 대서특필된 것인데 자, 비상계엄 이후 해서 당원 탈당령, 줄 탈당을 했어요. 자, 12월 3일 날 했는데 4일, 5일, 6일, 7일, 8일 쭉쭉쭉 해 갖고 뭐 10일, 11일 해 갖고 한 2주 동안에 무려 몇 명이 탈당을 했느냐? 7,745명이 탈당했는데 그중에 책임 당원이 무려 6,074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탈당을 더 했을 겁니다. 왜? 2주 만에 끝난 게 아닙니다. 2주 만에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이 돼서 엄청난 모르긴 몰라도 한 5, 6만 명 이상 탈당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엄은 이후로다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탈당한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친윤들이 탈당했습니까? 윤석열을 서포트하고 계엄에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탈당했어요? 아니죠. 계엄에 반대하는 친한동훈 성향의 사람들이 탈당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12월 3일 이후로 이게 왜 63%가 될 수 없느냐.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막 탈당을 하잖아요. 이게 2주 만에 7,700명이 탈당했으면 우리가 한 3달 지나지 않았습니까? 12월, 1월, 2월, 3월, 4월. 아니 벌써 한 4, 5개월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한 5, 6만 명이 탈당했을 거 아니야. 미니멈으로 잡아도 5, 6만 명. 근데 그 5, 6만 명이 누구냐? 63%의 지지자들에 다 들어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지. 63%의 지지율에. 아니 친윤이 탈당하진 않았습니다. 예. 친한동계가 실망하고 탈당한 거죠. 도저히 이 썩은 국힘에 내가 적을 둘 수가 없다. 그래서 탈당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갖다가 알기 쉽게 좀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자, 우리가 24년 7월 달에 당대표가 될 때 한동훈은 63%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죠?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당대표 전에는 친윤이요. 합해봐야 39%밖에 안 됐어요. 당으로 기준으로 하면, 당심으로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이번에 계엄이 있은 다음에 아까 줄탈당을 했다고 그래요. 다 친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을 서포했던 사람들이 줄탈당을 해갖고 39%로 이번에 투표를 해보니까 당원에서 득표한 게 39%, 38점 몇 프로인데 반올림해갖고 전 39%밖에 못 얻었고 그 다음에 친윤은요 61% 이상을 얻었어요.
김문수는 61% 이상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61%가 갑자기 불어났느냐? 우리는 탈당을 갖다가 줄로 했는데 한동훈 지지자들은 계엄이다, 국힘이 썩었다, 극우다 해갖고 정말 더 이상 그 꼴을 못 봐준다 해갖고 탈당을 했는데 거꾸로 지금 친윤은 어떻게 되냐면 2단 종파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통일교, 그다음에 신천지, 그다음에 정광훈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무려 15만 명이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는 확 줄어들었는데 얘네들은 확 늘어나 버렸어.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도 그 페이스북에다 올리지 않았습니까? 뭐 당원 뭐 가입해 주세요.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거 한들 이거 39%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강성이 있잖아요. 저 같은 강성. 저는 끝까지 지금 탈당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강성 플러스 신규 가입, 새로 가입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이탈자. 이걸 해보면 이탈자가 가입자보다 훨씬 많을 거다. 그래서 30% 초반대. 그러니까 뭐 32%나 33%. 그 다음에 친윤 지지 기반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늘어날 거다. 그래갖고 68%, 69%, 60% 후반대. 아니 이거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방송하고 영상 내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경선할 때 한동훈 대표가 경선할 때 보시면 제 얘기가 틀리는지 맞는지 금방 검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게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지지자들이요, 다 저 같은 강성이 아니에요. 한동훈 지지자들이 이제 강성인 지지자들은요, 한동훈이 뭐 뭔 짓을 하던 무조건 한동훈입니다. 예. 한동훈이 국힘에 있던, 한동훈이 밖으로 나가던, 뭐 창당을 하던, 뭘 하던, 저간 한동훈만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응원하는 게 강성 지지자들이죠. 하지만 여기 보세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63%의 지지율이 나왔었는데 왜 이번에 그게 30 몇 프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게 39%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때 63%가 나왔었느냐? 강성 지지층은요, 개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재명도 똑같습니다. 한동훈도 똑같습니다. 어떤 팬덤층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이재명, 한동훈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자, 이재명은 개딸이라는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강력한 팬덤이라도 맥시멈 잡아봐야 35% 이상 넘질 않습니다. 예.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이 아무리 강력한 팬덤층을 가져도 강성 팬덤층은 35%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기려면 중도층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중도 우파를 끌어오던 이재명 입장에선 중도 좌파를 끌어오던 간에 중도층이 거기 합해져야 63%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63% 지지율이 어떻게 나온 거냐? 강성 35%에 중도층 28%. 이렇게 해갖고 63%의 당대표 지지율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계엄이 빵 터졌잖아요. 중도층 다 신물나서 빠져나가죠. 다 탈당하고 다 없어지죠. 예. 그렇게 해갖고 28%가 빠져나간 거예요. 35% 남은 거에다가 이번에 39% 얻지 않습니까? 4% 새로운 지지층이 나와갖고 결국 한동훈은 39%를 받은 거다.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왜 그럴까요? 빠져나가는 이유는요,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 마음보다 국힘이 썩어 문드러지고 국힘을 혐오하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탈당을 하는 겁니다. 예, 탈당하는 사람을 정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저 같은 강성층은요, 뭐 뭔 짓을 해도 저는 한동훈을 갖다가 그냥 쫓아다닙니다. 예, 마음에 안 들지만 계속 당비를 여태까지 내왔고, 아직도 저는 탈당을 안 하고 있고, 예, 계속 한동훈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 있는 반면에 국힘의 그 썩어 문드러진 수구 꼴통,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한테 아직도 놀아나는 그 국힘에 대한 증오심, 그게 훨씬 더 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지하지만 반면에 뭐예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국힘에 대한 실망감과 증오심과 분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탈당하는 겁니다. 예, 탈당하는 사람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역시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예요. 경선에서 이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왜냐하면 이거 9시 전에 끝내야 돼. 한동훈의 라방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라방이니까 정말 궁금해요. 어떤 얘기를 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왜 한동훈이 경선에서 이길 수 없느냐? 세 번째는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적 국힘 장악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소위 우리가 그 뭐 윤석열 국민변호인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변호인단이 20만 명 이상 서명을 하고 모였습니다. 있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윤어게인이라는 구호를 갖다가 외치면서 창당을 하려고 했던 세력이 있잖아요. 그 젊은 애들 주축으로 그 자유대학 청년들이라는 그 윤통 퇴거할 때 앞에서 눈물 찔찔 짜고 이러던 애들이 있습니다. 그 자유청년 대학 뒤에는 누가 있죠? 극우 유튜버들, 뭐 신혜식이나 이런 극우 유튜버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행 연습하는 거 봤거든요. 그 영상이 있어요. 예행 연습하는 거. 자, 대통령이 오십니다. 울어! 그럼 찔찔 우고. 그걸 예행 연습을 해. 우는 것도 예행 연습을 하고 있어. 아니, 정말 떠 있습니다. 영상 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백업하는 것들이, 극우 유튜버들이 백업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극우들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자통당, 신천지, 통일교 같은 그 이단 종파들이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대거 지금 국힘당원에 등록해갖고 국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약 1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단 종포. 그러니까 극우 빼고 이단 종파에서만 이번에 당원 가입해갖고 투표를 한 게 약 15만 명 이상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지금 SNS에 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극우까지 하면은 뭐 20만 명 불어난 인원이 20만 명, 25만 원 최근에 그냥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왜 이 이단 종파들이 왜 무섭느냐? 한동훈 지지자들은요, 순수하게 지지하는 거잖아요. 한동훈이 그냥 좋아서. 왜?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한동훈 같은 그런 정직하고 똑똑하고 깨끗한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니 한동훈을 지지한다고 우리한테 무슨 떡이 떨어집니까? 돈이 떨어집니까? 우리가 뭐 지위가 높아집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동훈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저하고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활에. 그런데 이단 종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건진법사를 통해서 YTN을 살려고 그 줄을 갖다가 댄 데가 어디죠? 통일교죠. 통일교가 김건희에 줄 대려고 건진법사를 갖다가 뭐 6천만 원짜리 무슨 뭐 목걸이에다가 명품백에다가 뭐 해갖고 그게 지금 수사하고 언론에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수사 과정들이. 여러분, 이 통일교라는 거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통일교는요, 이게 세계적인 조직,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통일교는 한국에서 문선명이 만들었지만, 통일교의 세력은 문선명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갖고 있느냐? 일본에서 히트를 친 거예요. 일본에서 통일교를 갖다가 포교를 했을 때 그 천황의 무슨 뭐 친척인가 조카인가 누굴 갖다가 포섭을 해서 거기서 급격하게 10만 명이 됐습니다. 그 초창기 때 얘기예요. 10만 명이 돼서 그 힘으로 다시 한국으로 넘어와 갖고 했고 그다음에 통일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여러분 그 뭐야? 이건 뭐 굉장히 오래된 얘기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MU16을 갖다가 만들었거든요. 벌써 오래된 얘기 한 4, 50년 전 얘기입니다. 예. MU16을 갖다가 저기 포항, 울산 뭐 이런 데에서 만들었는데 그럼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통일교에서요. 공짜로 인력을 댔습니다. 예. 공짜로. 이 인력은 그냥 우리가 감당하겠다. 그래갖고 우리 돈 안 줘도 돼. 임금 안 줘도 돼. 그냥 우리가 그냥 다 댈게. 이러면서 통일교는 한국에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어떻게 자리를 잡았느냐? 그래서 한국에서도요, 요지의 땅들은요, 통일교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가평 이런데 다 요지의 땅들을 통일교가 많이 갖고 있고, 제가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에서 MBA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 4년 살았습니다. 뉴욕, 뉴저지에 2년, 워싱턴 DC 근처에 한 2년, 이게 토탈 한 4년 정도 살았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요, 스페니쉬라는 거는 남미나 중남미에서 넘어온 애들입니다. 아주 어린 애들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국민학교에 다니는 그런 어린 애들이 학교는 안 가고요. 길거리에 서 갖고요. 꽃을 팔아요. 뭐 장미도 팔고 뭐도 팔고 꽃을 팔아요. 제 당시에 그게 $5였어요. $5. 예. 그러면 꽃 얼마냐? 그러면 5불이라는 거야. 그냥 5불을 갖다가 주고 안 됐잖아요. 애들이 그냥 까마잡잡해 갖고 먹지도 못하고 꾀지지해 갖고 그거 팔아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 갖고 $5 주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 갖고 제가 그 얘기를 갖다가 했더니 어떤 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거 사주지 마세요." 그래요. "아 왜요?" 그랬더니 "아 그거요. 다 돈이 통일교로 가는 겁니다. 걔네들이 다 통일교 애들이에요. 통일교 애들이 앵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코 묻은 돈 $5, $10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쫙 끌어 갖고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1990년대 그래서 알아보니까 통일교에서 그 코 묻은 돈, 그 $5씩 팔아갖고, 꽃 팔아갖고 얻은 돈을 중앙으로 쫙 모아갖고, 맨하탄, 여러분, 맨하탄 땅값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맨하탄대 고층 빌딩을 갖다가 수십 개를 그 당시에 보유하고 있어서,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문선명이 뭐로 감옥을 갔습니까? 미국에서. 그 부동산 탈세로 감옥을 갔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분 기억하실 거예요. 부동산 수십 채 고층 빌딩이 수십 채가 됐는데 세금을 제대로 안 내갖고 그게 걸려갖고 미국 법원에서 땅땅땅 해갖고 감옥 갔다 온 그런 케이스죠. 자, 그게 통일교입니다. 여러분 통일교 장충체육관에서 합동결혼식 하는 거 보셨습니까? 통일교는요 선택이 없어요. 그냥 교주가 너는 얘하고 결혼해. 그러면 얘가 곰보건 못난이건 뭐 안진뱅이건 뭐 다리가 부러졌건 거절을 못합니다. 통일교 룰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왜 문성명 씨가 그 얘기한 게 뭐죠? 자기가 뭐 무슨 뭐 신이고 뭐 하나님께 뭐 피가름을 한다. 그래갖고 뭐 같이 자고 그래도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 피가름을 하고 깨끗해지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애들이 지금 15만 명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단이 무서운 게 왜 무섭냐면 그래서 무섭습니다. 결혼도 마음대로 못 하고요. 그 지적해 놓은 대로 결혼을 해야 되고 오라 그러면 오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하는 게 걔네들의 룰이에요. 아니면 통일교인이 아니죠. 예? 자, 그런 통일교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정광훈교가 있죠. 여러분이 정광훈교를 갖다가 왜 이단이라고 그러느냐? 제가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광훈교는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단이라고 신문에 났어요. 언론에 났습니다. 자, 윤상현이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존귀하신 목사님. 이라고 하는 정광훈의 실체는 뭐냐? 이단의 교주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기독교연합에서 관계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틀어 정광훈만한 이단은 없다. 자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자기 아들은 독생자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광훈이다. 그래서 이단 판정이 이미 났습니다. 교단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믿을 놈은요 나의 동생자, 자기 친아들, 땡땡땡 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이미 메시아 나라의 왕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년 전에는 교단의 총회장을 했는데 2년 후에는 이단으로 만장일치로 교단에서 이단으로 제명이 됐다. 이런 기사가 공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훈이 이 이단의 교주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있잖아요. 정광훈 말 뭐라고 그럽니까? 내교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여자를 데려다가 빤스 내려 해갖고 빤스를 내리면 내교인이고 빤스를 안 내리면 내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정광훈의 그 자통당 애들이 대거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정광훈당 애들이 대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하겠으면 죽으라면 죽을 거 아니야. 아니 빤스 내려 그러면 빤스 내린다는데 아니 그거 하나 못 합니까? 빤스도 내리는데 다른 걸 못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런 애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15만 명이 지금 국힘을 장악하고 교주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천지 여러분 뭐 신천지는 신천지 본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신천지 본부는요 거기 뭐야 사당동에서 이렇게 하나 넘어가면 그쪽에 있습니다. 자 신천지 본부 저도 그 건물에 가봤습니다. 자 신천지가 어떤 데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식이요 이 20대 30대 애들이 뭐 일주일 2주일 집에를 안 들어와. 그리고 알아보니까 거기 가 있어. 신천지 거기 과천에 가 있어. 본부가 과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쫓아가요. 그래갖고 막 따집니다. 왜 우리 애를 갖다가 감금해갖고 왜 집에를 못 따라오게 하냐. 우리 애를 내놔라. 그러면 걔네들이 웃어요. 화를 절대 안 냅니다. 누구세요? 아들이 누구세요? 딸이 누구세요? 해갖고 얘기를 하면은 걔를 갖다가 데려와요. 그래갖고 데려가시라고 데려옵니다. 그래갖고 부모가 손을 걸고 야 얘야 집에 가자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돌았어? 내가 여기 감금돼 있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있는 거야.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내 살 길이야. 나는 인생을 여기서 던졌어. 이게 신천지예요. 왜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지 이걸 왜 써붙이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특공대 조직이기 때문에 많이 침투를 안 해요. 그냥 두세 명만 그 교회에 침투를 시키잖아요. 한 2, 3년 지나면요. 그게 신천지 교회가 돼버려요. 예. 교묘하게 선동성동을 하고 그렇게 아주 교활하게 이렇게 갖고 목사 내쫓고 신천지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게 신천지예요. 그런 신천지 교인이 지금 15만 명이 국힘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국힘에. 아니 그 뭘 못하겠습니까? 예? 그 노하우가 얼마나 뛰어난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그 정도 국힘 하나 뒤집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한동훈 대표는 향후 어떤 경선에서 뭐 아무리 뭐 새롭게 뭐 그걸 갖다가 뭐 해갖고 당원 가입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 걔네들하고 신천지 특공대들하고 다이다이 붙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 얘네들은 이미 그 엄청난 내공을 가진 애들인데 그거 어떻게 이겨요? 그게 불가능하다. 완전히 장악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걔네들의 이해관계는 뭐냐? 예를 들었잖아요. 통일교 이걸 통해 갖고 내가 YTN을 갖다가 해서 언론을 갖다가 하나 갖고 있어야겠다. 뭐 이런 거. 신천지는요. 역사가 깊습니다. 신천지의 루머는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해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이 신천지하고 뭐 만났다 어쨌다 그때 한참 막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신천지는 틈만 있으면 권력계에 차고 들어가 갖고 그걸 갖다가 왜? 이게 케이스가 있거든요. 필리핀이 그렇거든요. 필리핀에 뭐 잉글레시안인가 뭔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대통령도 못 건드려요. 이미 완전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딜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미는 대신에 너 뭐 줄래? 뭐 이런 식으로 딜을 해요. 예. 그랬고 그걸 무시를 못 해요. 이번에 우리도 지금 그 필리핀도 5월 20일인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꼼짝을 못 합니다. 예, 왜? 표를 걔네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거기는요. 필리핀 사람들이요. 돈에 엄청 민감하기 때문에 11조라는 걸 절대 안 합니다. 예, 필리핀 돈이 없어 갖고 못 해. 근데 그 교회 지금 얘기한 그 교회 있잖아요. 걔네들은요. 일주일에 3번 헌금을 하는 게 의무로 돼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무조건 일주일에 3번은 헌금을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제가 그걸 왜 잘하느냐 제 직원 중에 한 명이 그 교인이 있었어요. 필리핀에 교인이 있었어요. 자기는 의무적으로 3번을 갖다가 헌금 그 없는 돈에 그 박봉에 그렇게 해갖고 좋은 데는요 딱 그 교회 건물이 서 있습니다. 예. 제가 필리핀의 좋은 장소의 부동산은 다 거의 대부분 그 교단이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케이스를 갖다가 신천지가 한국에서 이루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자리 잡으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일단 국힘을 먹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김문수가 지금 대통령의 최종 후보로 당선이 됐는데 우리가 그냥 조금만 더 생각을 해도 돼요. 김문수가 자랑질했던 게 뭡니까 항상? 김문수는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질했던 건 뭐냐? 저는 청렴결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재명을 이룹니다. 청렴결백의 증명을 뭐라고 했느냐? 24평 서민 아파트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자랑질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경선 2명 경선을 가려면 일단은 3억을 갖다가 데포짓을 했어야 돼요. 한동훈도 3억 냈습니다. 김문수도 3억을 냈어요. 아니 24평 서민 아파트에 사는 분이 무슨 돈이 있어서 3억을 데포짓을 할 수가 있죠? 아니 돈이 어디선가 나왔을 거 아니야. 저는 그 출처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아니 걔들 뭐 저건 여러 가능성 있는 여러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3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현찰 3억이.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 한 번 돌리는데 1억씩 뜬대요. 근데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김문수 문자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예. 지금도 들어와요. 필리핀에 있는데도 김문수 문자가 지금도 들어와. 예? 그러면 한 번 보냈는데 1억이라는데 10번 보내면 10억일 거 아닙니까? 10번만 보냈겠습니까? 그동안? 예. 아니 그러면 그 10억, 20억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니 김문수가 대놓고 무슨 뭐야 그 한동훈처럼 계좌 오픈해 갖고 뭐 후원해 주세요 해 갖고 뭐 10시간 만에 30억을 채웠습니까? 이재명처럼 뭐 한 20시간 만에 30억을 채웠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캐시가 그 어마어마한 현금이 도대체 출처가 어딜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아니 경선 과정에서는 다 개인 돈 내는 거잖아요. 캠프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국힘 공식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국힘에 잔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도대체 김문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를 끝까지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대로 뭐 당원 가입을 갖다가 도와달라. 당원 가입 돕겠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이렇게 달라. 오늘 또 방송에서 또 뭐 뭘 얘기할지 모르지만 잠깐 저는 뭐 한동훈만 제 채널 이름이 한통령이 제 채널 이름에 저를 걸지 않았습니다. 예. 다니엘 초이를 안 걸고 채널 이름 자체를 갖다가 한동훈을 걸었습니다.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로 해갖고 한통령 채널을 갖다가 걸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한동훈 해달라는 데 다 해주죠. 예. 한동훈이 이제 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3번째 경험한 거잖아요. 첫 번째는 총선 그 생고생하면서 해갖고 쫓겨났고, 두 번째는 당대표 5개월 동안 생고생했는데 결국 쫓겨났고,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결국은 한동훈 죽이기에 걸려갖고 이제 3번을 갖다가 실패를 했다. 원래 우리가요 3세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3세판. 근데 이미 한동훈은 3세판이 지났어. 그러니까 다음번에 만약에 기회가 온다고 그러면 그 기회가 뭐 당대표가 됐건 그 기회가 서울시장이 됐건 저는 서울시장을 강력 추천합니다. 왜 강력 서울시장을 추천하는지 그 이유는 제가 이 컨설팅 시리즈에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해봤잖아요. 아무 힘 없습니다. 서울시장 되면은 대장 아닙니까? 완전히 왕 아닙니까? 서울시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하고 버금가는 아니 이명박이 서울시장 했을 때 그 위세를 보세요. 예. 완전히 청계천 다 뜯어고치고 그 버스를 갖다가 다 무릎 꿇리고 버스 조합이 엄청나게 강한 그런 카르텔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카르텔을 무릎 꿇려 갖고 다 통폐합해 갖고 그냥 완전 원사이드하게 그 일사불란하게 체계를 딱 세운 게 아닌가? 대중교통의 체계를. 그 이명박 그 엄청난 위세 그거를 한동훈이 갖는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당대표보다는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 예. 한번 딱 기회가 있다 그러면 당대표 대신에 서울시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가 이미 3세판이 끝났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지정생명이 끝날 것 같겠지만 그래도 한동훈 아닙니까? 그래도 IQ 175에 그다음에 정말 청렴결백한 믿을 만한 한동훈 아닙니까? 그래서 기회가 그렇게 10번, 20번 항상 오는 건 아닙니다. 예. 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대중은요. 그렇게 인내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대중은 인내력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마키아벨리 군주론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대중은 선동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잘 이용해 갖고 성공한 사람이 히틀러 아닙니까? 예. 다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예. 법에 의해서 히틀러가 위법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의회 통해했고 법을 만들고 다 과정을 거쳐 갖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대중은 그렇게 이렇게 끝까지 가거나 이런 게 대중이 아닙니다. 대중은 좀 변덕스럽고요. 대중은 인내력이 없고요. 대중은 빨리 변하는 게 대중입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대중들이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다. 자, 3세판 이미 끝났고 저는 마지막 한 판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판, 이 한 판을 갖다가 잘 살려야 된다. 정말 잘 살려야 된다. 잘 좀 판단을 해 주시라. 이렇게 우리가 냉정히 얘기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힘만 해서 지금 제가 한동훈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한테 바라는 건 뭐냐면 국힘이 망하든 흥하든 저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제 관심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반석에 쓰느냐 안 드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한동훈 대표가 그 국힘하고 싸우는 것보다는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하고 싸우고 민주당하고 싸우길 원해요. 왜? 아니 국힘은 어차피 걔는 밥통 지키려고 하니까 어차피 걔는 쓰레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쥐 그냥 뭐 치즈 몇 개 떼어주고 그냥 나가라 그러고, 정작 대한민국에서 쓸어낼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결국은 이재명하고 민주당 애들이잖아요. 이 좌파 애들을 쓸어내야 대한민국이 반석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그 민주당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재명까지 가지도 못하고 한동훈이 계속 한동훈 죽이기. 근데 국힘만 해서 그냥 그 내전을 치르려고 한쪽은 한동훈 죽이기, 한쪽은 살아남으려고 엎치락 뒤치락 이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은 지금 그걸 보고 싱글싱글 웃고 있고 이재명하고 민주당 애들은 싱글싱글 웃고 있고 지금 그런 형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이재명이고 민주당이고 민노총이고 김어준이고 정교조고 언론조조고 그런 수국골통 좌빨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아시고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셔갖고 잘,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좀 생각하셔갖고 정말 그 한동훈 대표 항상 강조하는 게 국민이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정치했고 국민이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 뭐든지 국민이 무조건 우선이다. 책도 내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우선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 한동훈의 강성 지지자들이 바라는 게 뭔지 그걸 다시 한번 차분하게 좀 묵상을 하시고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또 이제 바뀌었죠. 오늘 월요일이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또 한동훈 채널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써니님, 오도막님, 정임농님, 열정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티가는 없었고요.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시면 검사 등급의 서준채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써니님께서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열심히 설명을 세 가지 이유를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이 쓴 글을 나누면서 또 못다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은 한 번씩 쭉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시오님, 예, 열심히들 싸워봐라. 우리는 똘똘 뭉친다. 다음을 기다린다. 예, 다음을 기다려야죠. 예. 이제 저는 다음 기회가 뭐 여러 번 남은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남았다. 아이고, 이게 전체 모든 메시지를 해야 여러분이 쓴 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나라나오님, 부산 동래구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해 보세요. 예, 핸드폰 검색해 보시니 일일이 물어보시든지. 수산나님, 동의편 국힘이라 해야죠. 예,
아니, 당원 가입할 수 있으면 좀 많이 해주세요. 예. 한동훈 대표가 그걸 갖다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원 가입을 좀 많이 해달라고. 예.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 콩이야보리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예. 해피오너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물방개님, 김문수는 정광훈 오야지한테 물어보고 다니라 하겠죠. 예. 장로라고 그랬잖아. 정광훈 목사 교회 장로라고 그랬잖아. 이 목사와 장로 사이는 잘 알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 삼마루님, 대선에서 폭망해야 한동훈 설 자리 생겨요. 그것 때문에 다들 투표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 사필경 형님, 늦었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67년생 한동훈님, 반갑습니다. 예, 수산느님, 국민 수준 좀 업돼요. 수준 높였으면 합니다. 예, 산마루님, 한동훈이 돌아올 수 있도록 투표하지 맙시다. 그 일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투표해도 이재명 대통령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한독수가 어떻게 이재명을 이겨요? 예? 김문수가 어떻게 이재명을 이기면 말이 됩니까? 예. 유일하게 한동훈밖에 대적할 사람이 없었는데 한동훈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투표하실 분 하시고 안 하실 분 안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거 갖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방개님, 김문수는 예, 이건 읽었고요. 아니,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동훈이 얘기했잖아요. 국힘은 지금 지도부는 대선에 관계없고 대선 끝난 다음에 당권 장악에 싸움을 하고 있다. 이미 한동훈이 얘기했잖아요. 꿰뚫어 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성동도 다 알아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다 알아요. 윤석열도 알고 김건희도 압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다 압니다.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라. 투표를 할지 말할지. 산마루님, 국힘이 폭망해야 구태들도 제거할 수 있고 한동훈의 존재 가치가 올라가죠. 예. 주니키님, 당대표 사퇴 후 탈당수가 8만 명 가량이라고 들었죠. 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네. 예? 8만 명. 아이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니키님. 근데 이 8만 명이 다 한동훈 지지자란 말이지. 윤석열 지지자가 왜 탈당을 하겠어? 다 한동훈 지지자라는 거야. 예. 그리고 그 토요일 날 발표 났잖아요. 지금 탈당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국힘이 발표를 못 하죠. 겁나서 발표하겠어요?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왜냐하면 계엄 때는요. 한동훈하고 직격탄은 아니었잖아요. 윤석열이 미워서 그랬잖아요. 근데 완전히 한동훈을 갖다 죽인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8만 명이 계엄 때문에 탈당했다 그러면 지금 탈당하는 거는 8만 명은 훌쩍 넘어갔고 10만 명이 넘어가겠죠. 아니 왜 내 주군이 지금 죽었잖아. 내 주군이 죽었는데 그거 탈당 안 하겠습니까? 탈당을 계엄 때보다 훨씬 많이 하리라. 나중에 이제 지금은 발표를 못 하죠. 권성동하고 권영세가 딱 쥐고 있으니까 극비에 딱 붙이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해피 우먼님, 그때 탈당하지 말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번 탈당하면 복당을 하려면요. 1년이 지나야 복당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바로 탈당한 다음에 바로 복당이 안 됩니다. 1년 지나고 심사를 받아야 복당이 된다. 근데 해피 오너님, 네, 충분히 그때 심정을 이해합니다. 저도 탈당하고 싶었어요. 탈당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분노.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해피 오너님. 예, 블루마운틴님 약 7만 분께랑 탈당했다고. 예. 똑같은 얘기에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구독자 행문이 작년 전당대 때 80만 명 넘었어요. 이번에는 76만 명, 약 4만 명 내외. 아니죠.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지금 76만 명, 작년에 80만 명 정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만 명 정도 빠지고 80만에서 그럼 한 70만 정도 되는가? 10만 명 이상 빠졌네. 예. 왜냐하면 15만 명이 지금 확인된 숫자만 15만 명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6만 명이 만약에 지금 투표 인원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15만 명 하면 61만 명.
예. 그러니까 20만 명 정도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국힘에서. 20만 명 정도 빠져나가고 15만 명, 아까 얘기한 그 2단 종파에서 15만 명 들어와 갖고 그래서 76만 명이 된 거죠. 4만 명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국힘 내 경선을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한 거 아닙니까? 오늘 정확하게. 삼마루님, 자투당이 이중적 투표에서 당원 투표에서 많이 졌어요. 예, 대거 자투당이 왔을 거다. 올방개님, 노인 정기회장 뽑기 개싸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삼마루님 말씀에 당원가입 빠져나가서 자투당 대거 되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20만 명 정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콩이야 보리아님, 탈당은 한동훈과 함께 탈당하면 재가입 어렵대요. 그러니 탈당하지 마세요. 예, 맞습니다. 예, SHK님, 룰을 지를 멋대로 바꿔서 반칙인데, 악용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주니키님, 한토영쌤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아이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아님, 문자에 인증번호가 안 오는 게 잠겨있는지, 가끔 이래요. 답답해서 당원가입 안 되니. 예, 당원가입, 좀 안 하신 분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사님, 다운가입 누구한테도 왔는데, 동훈이한테는 하고 싶음. 예, 해주세요. 다운가입. 예. 수호지수님, 한동훈의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가 배인자 프레임에 대해 사과하고 한동훈이 지향하는 임기단축 개헌안에 대해 적극 수용하고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상고 처리함이 기본적인 예의가 될 듯.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시리즈로 일단 3개를 올려놨다고 그랬잖아요. 뭐 시리즈는 뭐 3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또 할 겁니다. 예, 할 건데 일단은 그 3개 시리즈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한동훈이 향후에 제가 다시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왜 한동훈이 향후 앞으로 국힘 경선에서 이길 수가 없는지, 무슨 수를 써도 한동훈이 경선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3가지 핵심 이유 설명을 드렸죠. 1, 2, 3. 자, 내일은 제가 뭘 얘기할 거냐. 김문수가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뭐 한동훈 임명하고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동훈은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아무것도 맡지 말아야 된다. 그 3가지 핵심 이유가 있다. 이 얘기를 갖다가 내일 제가 얘기해 드리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한동훈 탈락 후에 지지자들이 반응이 뭐냐? 탈당하겠다, 투표 안 한다. 라는 반응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3개의 썸네일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딜을 치더라도 무슨 뭐 개헌하겠다, 무슨 사과하겠다, 한동훈 무릎을 꿇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뭐냐? 다 한동훈 죽이기의 일환이다.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3가지로 해갖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수아님 총선을 지기한 게 누군데? 그것만 이겼으면 이런 결과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예. 여인하루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시네요. 이런 말씀을 우파가 알아야 하는데, 봉천동 은천 아파트. 아, 김문수 아파트가 맞아 봉천동에 있는 근데 은천 아파트는 몰랐는데 역시 여인하루님이 이 정보력이 대단하셔. 아이고 여인하루님 이렇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웅님 아 봉천동 그동안 번 돈 공무원으로 번 돈 어떻게 했는데 글쎄 말이에요. 궁금합니다. 예, 윤솔님 체인당원 가입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윤솔님. 예. 요법님, 범죄다 김은수보다 이재명이 헐나다. 총선 때도 돈 풀어 25년 전에 180석 만들었다. 덕수는 어림도 없다. 한 달 동안 즐기시오. 그 얘기는 제가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예, 요법님 얘기는 수요일 날 관련된 거다. 희호님, 한동영님 오늘 많이 배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많이 배우셨다고 그러니까 저도 감사합니다. 헬리송님, 서울시장에도 잘할 듯. 한동훈이 서울시장 하면 정말 잘하죠. 예. 저는 뭐 이명박 씨보다는 두세 배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연채님, 국민의힘, 친윤 떨거지들, 예, 때문에 망한다. 한덕수, 김일수 안 찍는, 차라리 이재명 찍겠다. 요 얘기는 제가 수요일 날, 또 관련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상장님, 정강훈, 그 패거리 때문에 서울시장은 되겠습니까? 서울시장 나오면 저는 될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예,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서울시장으로 나오면 될 확률이 더 많다. 라떼 아이스님, 국힘 투표 안 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예, 아니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예, 투표를 하든 안 하든 이재명이 대통령인 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갖고. 예,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투표를 열심히 해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됩니다. 소장님, 저도 서울시장 하면 저기서 아이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HK님, 저도 투표할 때 고민되네요. 예,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라. 이렇게. 소장님, 아멘,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베로이코님, 6월 4일 신당 창당해야 됩니다. 예, 창당하고 안 하고는 한동훈 대표 결정이죠. 예, 한동훈 대표 결정이다. 예, 베로이코님, 국힘은 철저히 망해야 됩니다. 이제는 뭐 망하건 흥하건 관심이 없습니다. 뭐 국힘은 이미 관심이 없어서. 예. 블루마운틴님, 베를코님, 동의합니다. 예, 67년생 한동훈님,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것이지, 개딸도, 윤건희당도, 싫어서 국힘 가입 못하겠네요. 개인적 소신이 그러니 어쩔 수 없네요. 예. 아니, 그냥,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신천지 교인도 아니고, 통일교 교인도 아니고, 정강훈처럼 빤스 내려 그러면 빤스 내릴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내가 한동훈은 지지하지만 당원 가입은 못하겠다. 아니 이것도 뭐 얼마든지 그렇다고 한동훈 지지가 아닙니까? 충분히 한동훈 지지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 아이고 블루마운틴이 금방 동의해 주셨네. 67년생 한동훈님 의견 존중합니다. 이렇게 원희윤님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놀면 안 됩니다. 선거 끝나면 신당 창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당 창당은 그 뭐야 한동훈 대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국민의 열망에 쫓아가겠다 이거잖아요. 국민들이 많이 그걸 원하면 한동훈 대표 귀에 들리겠죠. 예, 들려서 할 거고 국민의 열망이 적으면 한동훈은 그런 선택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그냥 한동훈 쫓아가겠습니다. 방송 방송 한바닥.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아님 기회는 있습니다. 세력을 모아야 됩니다. 예. 김현옥님 강남 쪽은 한덕수 지지자가 많다고 훈이 누나가 그랬어요. 한덕수 지지자가 많다. 강남 쪽 오히려 강남 쪽이야? 이 뭐지 봉천동하고 강남이 컨셉이 잘 안 맞는데. 예, 시호님 이제 친정을들 사라져야 국힘이 삽니다. 김현옥님 한동훈 지지하면 가입해야 지지가 되는데요. 예. 자,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9시 반에 한동훈 라방 꼭 보시고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1시간 반 넘는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또 다른 분석 그걸 갖다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한동훈 아무것도 맞지 말아야 되는 3가지 핵심 이유에 대해서 또 변함없이 저녁 7시 반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휴잖아요. 내일까지 연휴죠. 한국이 즐겁고 행복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